안녕하세요, 하테스입니다. 이번에 분석한 기업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입니다. 줄여서 팩바이오라고 합니다. 현재 ARK 인베스트의 ETF인 ARKG에서 2021년 1월 기준 보유 1위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ARK 인베스트는 캐서린 우드가 CEO로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5개의 ETF 중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는 현재 ARKG인 게놈 부분의 혁신 부분에서 1위이며 ARKK에서는 29위에 있습니다. ARKG는 순 자산은 3위이며 현재 주가는 94달러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팩바이오는 ARKG에서 1위로 7% 비중입니다. 주식수는 거의 200만 주를 가지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수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보다 팩바이오는 1.4% 늘었으며 2위인 텔레닥도 3%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12% 비중이었던 인비테는 3.6%로 거의 10% 낮아졌습니다. 크리스프 테라퓨틱스도 약 3% 낮아졌습니다. 2020년 8월부터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 결과 주가는 계속 상승하였으며 최근 10일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급 상승에 대한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는 2004년에 설립된 미국 생명공학 회사로 유전자 시퀀싱 및 실시간 생물학적 관찰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제조합니다. 이 회사는 나노플루이틱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벤처 캐피탈 파이낸싱으로 약 4억 달러를 모금하여 2010년 10월에 기업 공개를 하였습니다. 3세대 차세대 염기세열 분석 NGS 및 단일 분자 실시간 검사가 가능한 유전자 분석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2세대와 달리 PCR 증폭은 없지만 형광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부위를 PCR로 증폭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타겟을 분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법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DNA 가닥을 각각 하나씩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에 비해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염기서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GS의 분석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샘플로 얻은 DNA를 일정한 조각으로 분절화시키고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붙여주는 라이브러리 제작 단계, 각 라이브러리 DNA 가닥의 염기서열을 장비에서 읽는 단계, 그리고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현재 일루미나,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옥스포드 나노포어 등의 회사에서 출시한 NGS 제품들이 관련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옥스포드 나노포어 등의 3세대 장비들은 2세대 장비의 짧은 분석 범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PCR의 증폭 과정 없이 DNA 단일 분자를 실시간으로 읽어 매우 긴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염기 서열 측면에서 보면 정확도가 높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팩바이오의 주된 매출은 시퀀싱 장비인 시퀄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DNA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퀀싱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과 키트로 크게 세 부분입니다. 3세대 NGS 장비인 시퀄2E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R 증폭을 하지 않지만 플로우레스를 사용합니다. 하이파이 리드를 통해 더 정확하게 롱 리드가 가능하고 처리량이 더 많으며 처리 비용은 더 적다고 합니다. 2세대인 일루미나 장비에 비해 소모품과 하드웨어 그리고 저장 공간에 사용하는 비용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시퀀싱 장비는 연속성, 완전성, 정확성 이 세 가지 조건으로 평가를 합니다. 연속성은 전체 게놈 길이의 50%를 포함하는 가장 긴 컨티그의 컷오프라고 합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높을수록 게놈의 데이터가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완전성과 정확성도 경쟁자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본 장비의 가격은 한 대당 52만 달러입니다. 장비 한 대가 5억 원이 넘습니다. 2020년 9월까지의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20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제품 매출의 40%는 장비이고 41%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나머지 19%는 소프트웨어 매출입니다. 장비 한 대가 52만 달러로 분기별로 약 10대, 2020년 9월간 약 30대 정도 판매를 하였으며 그로스 마진은 37%로 중등도 이상의 마진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기에 연구개발 비용이 거의 판매 관리비 항복 수준입니다. 팩바이오의 3세대 NGS의 장비가 기존 2세대에 비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식은 숏리드와 롱리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숏리드는 정확성이 높지만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롱리드는 읽는 길이가 길고 분석하는 시간이 짧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팩바이오 장비는 롱리드를 기본으로 하여 분석하는 시간이 짧고 정확도는 숏리드 수준보다 더 높은 99%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분석 후 시행하는 2차 분석 시간을 최대 70% 단축하고 파일 전송 및 저장 공간을 최대 90% 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SNV, 인델, 구조적 변이로 구성됩니다. 숏리드는 구조적 변이와 인델 부분에서 해석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것이 팩바이오의 3세대 하이파이 리드입니다. 팩바이오의 SMRT 하이파이 롱 리드 장비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루미나 제품에 비해 SMV, SV인 구조적 변이의 에러율이 최소 4배 이상 낮습니다. 인델 부분에서는 ONT보다 70배 낮으며 일루미니와 비교 시 20에서 30%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팩바이오의 동영상을 보고 제가 이해한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색 동물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숏리드 방식으로 한다면 직소 퍼즐의 크기는 작아서 부분적으로는 정확히 인식을 하지만 군데군데 전혀 파악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롱리드 방식은 숏리드 방식에 비해 읽는 퍼즐의 크기가 크고 전체적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파악이 가능하지만 퍼즐의 위치를 잘못 인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이파이 방식은 롱리드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퍼즐의 크기는 크지만 놓치는 부분 없이 퍼즐을 정확한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숏리드 기술은 DNA를 100에서 150상 정도 단위로 조각내서 시퀀싱을 한 뒤 이어서 염기 서열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복 염기 서열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기에 이를 극복한 기술이 긴 DNA 서열을 읽을 수 있는 팩바이오의 롱리드 시퀀싱 방식입니다. 팩바이오의 경쟁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세대 장비 제조업체인 일루미나가 시장 점유율 74%로 1등입니다. 2세대 장비인 서모피서 사이언티픽은 12%이고 3세대인 팩바이오는 4%, 3세대인 옥스포드 나노포어는 5%입니다. 향후 매출의 성장세는 팩바이오가 18%로 가장 높습니다. 팩바이오는 현재 주가에 비해 매출이 적기에 다른 기업에 비해 프라이스 세일 비율이 55로 가장 높습니다. 옥스포드 나노코어는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일루미네 회사 입장에서는 SV의 높은 해석률과 함께 낮은 에러율을 보유한 팩바이오가 자세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매력적인 회사로 생각되어 인수를 하기로 2018년에 발표하였습니다. 74% 점유율을 가진 일루미나는 2018년 11월에 팩바이오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반독점 위반으로 인해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인수 무산으로 인해 팩바이오는 9,800만 달러의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비영업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루미나가 정확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숏리드 시퀀싱 플랫폼 기술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롱리드 기술 개발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팩바이오의 롱리드 기술을 통해 일루미나의 게놈 분석 기술을 전략적으로 보완하여 복잡한 유전체 분석의 한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인수 무산으로 보아도 팩바이오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DNA 염기 분석 시장에서 NGS의 등장으로 대규모 시퀀싱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해주었고 유전체학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염기 서열의 분석을 통해 질환 치료를 위한 임상 분자 진단과 인류의 생의학적 연구, 그리고 동식물의 생물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DNA 데이터가 있는 모든 부분에 이런 장비의 사용 및 시퀀싱의 도입, 활용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NGS의 수요는 2020년 향후 5년간 약 15% 이상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팩바이오는 유전자 질환과 관련된 시장과 인류 유전학에 관련된 시장의 성장세를 향후 5년간 37% 예상하고 있습니다. NGS 시장은 크게 장비, 소모품, DNA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인 세 가지 시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각각 17에서 18% 성장이 예상되며 대부분 2세대 NGS 장비 업체의 매출 증가는 17%대이고 팩바이오는 15%대입니다. 2020년 9월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었습니다. 아직은 순이익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2020년 9월까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총 부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 자본이 2020년 9월에 8천만 달러가 증가하여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로 인해 누적 적자 상태입니다. 팩바이오는 2020년에 들어 총 2번의 주식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8월에 4.47달러로 1943만 주를 공모해왔고 추가로 11월에 740만 주를 14.25달러로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 목표로 8천만 달러를 채우고 추가로 11월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순이익이 적자 상태이므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투자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마이너스 상태이며 부족한 현금은 재무활동을 통해 꾸준히 보충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팩바이오의 2021년 예상 주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매출이 약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대략 43달러입니다. 위불은 최대 25달러까지 예측한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9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팩바이오 회사의 지분 6%인 3억 5천만 달러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식 이후 주가는 11%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에만 무려 30% 상승한 상태입니다. 소프트뱅크가 6%, ARK 인베스트가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는 7이고 낮은 경우는 1이었습니다. 순이익이 적자이지만 매출이 증가하여 현금 흐름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항목을 다수받았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주가 크게 증가한 상태로 그 부분에서 0점을 받았지만 투자하기에는 매우 좋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팩바이오의 결론입니다. 다양한 기법의 NGS가 가지는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복수의 NGS 시퀀싱을 수행하고 결과를 검증한다고 합니다. 이제 NGS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목적에 맞는 시퀀싱을 선택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새로운 NGS 시퀀싱 시장을 개척한다면 향후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팩바이오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숀리드 장비 개발 업체인 알루미나가 필요한 3세대 기술을 가진 NGS 기업입니다. 2세대 장비의 단점을 거의 극복하고 정확성을 높였지만 형광 물질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형광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추후에 더 진보된 장비가 나온다면 시장 점유율을 더 빨리 늘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유전자 분석 시장은 장비와 소모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구매를 해야 하며 2025년까지 연간 37%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시장입니다. 새로운 3세대 장비 기업으로 현재 가장 낮은 시장 점유율입니다만 일루미나의 장비의 단점을 개선한 장비이기에 얼마나 빨리 시장을 뺏어오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미국과 영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체외 진단 장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NGS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외 진단은 인체로부터 채취된 조직,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검사 비용과 검사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사전에 예측, 예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체외 진단 시장에서도 유전체 분석 기술의 사용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ARK 인베스트에서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소프트뱅크는 6%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NGS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생명체의 DNA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연구하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게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 의학이 가능합니다. 팩바이오는 여러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많은 DNA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의학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임업, 수상업 등의 많은 부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퀀싱의 도입과 활용이 가능하며 이런 정보를 통해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NGS를 통해 얻은 바이오 데이터로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팩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이시라면 추후에 개발되는 장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고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올라가는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때 배운 분자생물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리뷰를 한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